방금 소개받은 채식평화연대 대표 맡고 있는 원연입니다. 저는 오늘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되게 반갑고 그다음에 제가 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먹는 것과 날씨, 그다음에 기후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먹는 것이 지구의 날씨가 될 거야라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시작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이제 언론이나 기사에서 가치 소비, 그다음에 친환경이라고 하는 주제로서의 비거니즘 그 구상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비건 채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를 구하고 또 그 가치 소비다, 친환경적이다, 기후에 기여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도대체 비건 채식의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환경 보전과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건강, 평등, 그리고 이웃 사랑과 생명을 존중하는, 그리고 현재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 가능성이 바로 비건 채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소개를 드리면서 그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비거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연결과 소통과 포용이라고 하는 그런 범주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비건이 과연 뭐지라고 할 때 살림, 그리고 이제 그 살림을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한 발견으로서의 비건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존재가 이제 물건처럼 소비되고 원래 그런 용도로 태어난 건 아닌데 그런 용도로 태어난 듯이 그렇게 무심히 지나쳐온 그런 수많은 죽음이 없는 방식으로의 새로운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건은 그런 의미에서 상식이 배반에 대한 그 앞서 모감 전식샘의 키워드가 굉장히 비건이라고 하는 가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치를 우리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새롭게 연결하는 것, 그것으로서 끝없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비건을 지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태도, 그것이 바로 비거니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 그 채식평화연대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평화 몸살림이라고 하는 것들이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들을 향한, 그리고 외부를 향한 많은 인식 그 활동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기 전에 먼저 알아차림, 내부로서 인지, 몸, 마음, 의식, 지구와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 것인지를 인지해야만 우리의 삶이 밖으로 퍼져나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이란 무엇일까? 오늘 기후위기 관련 그 세미나에서의 키워드가 바로 실천인데, 실천이라는 것은 살림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림살이는 첫 번째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대한 살림살이, 즉 평화 몸 살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하고, 그것이 지구, 즉 자연에게로 퍼져나가는 평화 지구 살림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로 우리가 바로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대로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그런 의미 알아차림, 그 다음에 온 내어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온 내맡김이라고 하는, 아까 말한 이제 평화 몸살림을 같이 하고 있는 이제 라마쌤이 이 키워드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주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 알아차림과 내어짐과 온 내맡김에 대한 제대로의 그 온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 저절로 기후위기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천에 있어서의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과연 뭘까 할 때, 그냥 알아차림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차린다고 하는 형식의 온 알아차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은 인지와 그 인지함이 느낌으로 자기에게 정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과연 기후위기 극복의 전략에 무엇이 있는지, 전문가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면, 실제 이렇게 이제 순위들을 쭉 매기면서 상위에 랭킹되어 있는 것들이 발전을 바꾸고, 또 하나는 음식과
그다음에 우리 식단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채식 위주 식단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현재 보면은 5위 이내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 전체적인 기후위기 극복 대안 중에서 상위에 랭킹되어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따로 떨어져 있고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고 바로 내 주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100년간 어땠는가라고 볼 때 지난 100년간 1.8도 기온이 올랐다라고 얘기하면서 또한 기온이 오른 것은 식량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내 손으로 내가 먹을 거리를 어떻게 자급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시간에 모감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농사의 기술, 노동의 기술, 그것이 곧 예술이고 또한 어떤 문화고 그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공부다라고 하는 말씀이 맞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착될 때 식량 자급률이라는 게 당연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후위기 시대에서의 식량 자급률의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위키 백과사전에 보면 에너지 수요 줄이기 위한 뭐 방법이 뭐가 있지? 이제 실천 방법에 있어서 보니까 이제 그냥 일단 절약하라. 이게 첫 번째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발표해 주신 교통 분야를 해결해야 되고 산업 분야, 건축 분야, 그다음 농업, 그다음에 어떤 지속 가능한 농업, 녹색 산업 정책, 또 하나는 찬소를 격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정치와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져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런 보고서 보면 온실가스 도대체 어디서 많이 나오지? 원인 규명들을 쭉 찾아보니까 축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네. 축사는 곧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먹거리 관련해서 이런 키워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인지해야 될까? 무엇이 중요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실제로 생각이 깊고 또 제대로 자연에 대한 생태를 제대로 관찰한 이런 제인구달님 같은 분은 지구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결국 우리 모두가 채식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고기를 최소한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지혜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뭐 이런 그 유명 셀럽도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생활 속에 뿌리 깊은 아주 사소한 행동, 즉 라떼를 먹을 때 우유 라떼, 커피를 라떼로 먹을 때 당연히 다들 우유를 쓰고 있죠.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는 그 우유는 숲을 농지로 바꿔서 탄소 흡선을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 인지하는 것, 알아차림, awakening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환경계획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기후위기와 싸울 10가지 방법이 뭐가 있지라고 할 때 1부터 10까지 10가지 그런 방법을 제시한 게 2021년도에 이런 방법을 제시했었는데 첫 번째는 기후위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 진짜 위기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에 대한 압박을 해서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교통수단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전력 사용을 줄여야 된다. 이 4가지 이야기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실 먹거리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식단을 조정해야 된다. 식물 기반 식단을 해야 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상품을 구매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제철에 로컬 푸드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기농 비건으로 구매해야 된다. 먹거리 부분이죠. 7번은 음식물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역시 먹거리 관련된 것이고 기후 친화적인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 부분 또한 패션 산업에서의 그런 동물성, 모피라든가 실크 이런 것들은 굉장히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 산 새 옷을 덜 사고 산 옷은 오래 입고 그 다음에 안 입는 옷은 나눠 입고 이것도 해야 되지만
새로운 옷을 소비하고 살 때 동물성을 배제하는 비건으로 입기는 굉장히 기후 친화적인 옷이라고 보기 때문에 8번도 역시 비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심기는 매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나무를 심을 토지와 그다음 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비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땅을 확보하는 실천 방법으로서 비건은 굉장히 중요한 실천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구 친화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과연 무엇이 지구 친화적인 투자일까라고 할 때 친환경 농업이나 친환경 농업을 가능하게끔 하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방향의 투자도 역시 지구 친화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비건 산업의 투자 그리고 어떤 유기농 비건이라고 하는 것으로의 전환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그런 가치 그 다음에 기업에 투자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6가지 정도는 저희가 얘기하는 먹을거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계 기구들의 먹을거리 관련 권고는 이런 기후 대응 식단이라고 해서 이제 기후 미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육류를 줄여라. 지금 현재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거에 20분의 1 정도로 줄여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폭 줄이는 것이죠. 또 하나는 줄이다가 비건이 되면 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유기농 식품을 사용하라라고 얘기하고 네 번째는 그 제철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 먹거리, 로컬 푸드를 이용해라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우리가 제철의 음식을 먹는 것이 지역 먹거리보다도 상위 랭킹되고 있는 건 왜 그러냐면 겨울철이나 이럴 때 그 여름에 먹을 수 있는 따뜻할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으려면은 비닐하우스를 하고 거기에 가온을 한 다음에 불을 떼야 되고 그런 난방을 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서 우리가 이제 땅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비건이라고 하는 가치가 어떻게 실제로 이것과 연관되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세상은 이제 29%의 땅과 71%의 바다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인간이 살 수 있고 사용 가능한 땅이 7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71%의 땅 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토지 중에 농사 짓는 토지로 사용되는 곳이 한 50% 정도 되고 그 50% 중에 많게는 77%가 소, 돼지, 닭, 양 등 동물들을 먹이기 위한 사료 농업에 쓰여집니다. 실제로 23% 정도가 우리가 직접 먹을 쌀, 보리, 곡류뿐만 아니라 야채와 과일, 그다음에 뭐 견과류, 뿌리식물 그 모든 것들이 23%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직접 먹을 농사를 짓는 땅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기를 먹으려고 농사를 더 많이 짓습니다. 이거는 많게는 77%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면 어떤 보고서에는 60%라고 말하는 보고서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역시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기를 먹으려고 그 고기에게 들어가는 사료를 농사 짓기 위해서 아시아 전체 대륙만한 땅에 농사를 짓고 있고 이 땅의 면적은 우리가 보고 있는 달의 표면적보다 넓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둥근 달을 볼 때 저만한 토지에 고기를 먹으려고 농사를 짓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상상한다면 어마어마한 땅이 거기에 쓰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많은 땅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쓰여진 땅에서 우리가 농사 지은 걸로 전 세계의 그런 칼로리는 얼마나 제공되지 보니까 한 18% 정도밖에 제공을 못 해주고 23%에서 농사 짓고 있는 것에서 오히려 더 많은 82%라고 하는 칼로리를 제공받는다라고 보시면 우리는 고기에서 칼로리를 제공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 채식이라고 하는 식물식에서 비건에서 열량을 제공받고 있고 그 중요하다고 하는 단백질 역시 37%밖에 동물성에서부터 제공되지 않고 실제는 63%는 식물성에서 제공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먹거리가 왜 이렇게 왜곡됐는가, 땅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라고 보실 때 되게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먹는 거를 바꾸면 이 77%의 땅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존 파괴의 91%가 사실 축산 때문인데, 이유는 축산에 뭐 소들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소들에게 먹일 그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아마존을 파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식하기가 이런 형식의 뭐 고기 없는 월요일이라든가 이런 운동잔치들이 캠페인을 할 때 비건을 하면 소나무 30년생 소나무 9그루를 뭐 한 달간 비건만 해도 이렇게 심는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도 굉장히 절약한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 기반으로 했을 때는 300갤런 정도 든다고 하는데 전 세계의 데이터인데, 동물 기반으로 하는 식단을 제공받을 때는 약 4,000갤런, 다시 말하면 약 13배 정도의 물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작은 햄버거 하나를, 소고기 햄버거 하나를 먹는 일은 어떤 사람이 32일간 샤워를 안 하는 효과, 아니면 2달간 샤워를 안 하는 효과와 같은 형식의 물 절약 효과가 든다라고 합니다. 이런 막강한 물 절약 효과가 바로 한 끼 채식에 들어있고, 또 하나 보면 먹을거리 관련된 탄소 발자국 어떤지 살펴보면 실제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발생되는 탄소 발자국이 전체 탄소 발자국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그룹핑해서 보니까 식물성 기름류가 한 4%,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식물성, 예를 들면 채소, 과일, 그 다음에 곡류, 그 다음 뿌리 채소, 그다음에 음료수, 견과류를 포함한 것들이 이제 약 9% 정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음식의 26%를 우리가 다시 세분화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고기와 계란이 57%, 그다음에 유제품이 27%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제품을 포함한 동물성 제품에서 나오는 탄소 발자국이 83%예요. 그러니까 26%의 음식의 내용들을, 그리고 나머지 식물성 기름과 나머지 그 식물과 관련된 모든 먹거리가 9%, 13%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성 제품을 우리가 안 먹는 일이 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일인가라는 중요성이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식물 기반으로 먹는다고 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7배 줄일 수 있고요. 또 에너지 과소비를 11배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알아차림, 세상이 이렇구나, 동물성 식품을 먹기 위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심각하네,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다음으로 해야 될 실천에 있어서의 두 번째 단계는 내어줌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사실 여기에는 온이라고 하는 것이 더 들어가서 제대로 내어줘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어줌은 사실은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들어온 정보가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숨 쉬어져서 펼쳐지는 것이 온 내어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펼쳐진 것인가 라고 할 때 사실은 그것은 밖으로의 행동으로서 펼쳐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구야 그만 변해, 내가 변할게. 변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 게 지구의 날씨가 된다고 하는 그런 변화. 그런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이라고 하는 인터뷰에서 제가 했던 말은, 생각이 조금만 변하면, 자, 온 알아차림으로 우리가 제대로 알미 들어오면 내어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식단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탈거리와 관련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요. 맛의 새로운 세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은 그냥 저절로 되어집니다. 알아차림이 제대로 들어오면 내어짐 또한 제대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게 우주의 법칙이더라고요. 지구도 좋고 우리 건강에도 좋고 동물에도 또 이로운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루만 채식을 하면 이렇게 엄청난, 한국에서는 승용차 450만 대의 스톱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끼만 해도 전주와 서울을 왕복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미국에서는 일주일만 채식을 안 하면 미국에 있는 모든 차가 길에 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무 심는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밥상의 탄소 발자국, 이거는 비건식이라고 따로 뭐 계산해서 나온 건 아니고 일반적인 콩나물국과 설렁탕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한 끼 설렁탕을 선택할 것인가 콩나물국을 선택할 것인가에 의해서 탄소 발자국이 55배 차이가 납니다. 된장국과 곰탕도 역시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쉬운 선택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선택입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탄소 발자국을 계산해 보면 한 사람이 뭐 140g 정도로 하루 평균 육식을 한국인은 섭취한다는 평균 값이 나오면서 이것을 매일 먹으면 뭐 한 7.1kg 정도의 배출을 하고 하루에 비건으로 하면은 2.89 정도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는데 이런 절감 효과가 쌓여서 어떤 1인당 온실가스를 우리가 비건하면 약 1.56톤 정도를 한 사람당 감축할 수 있어요. 먹는 것만 조금 바꾸면. 이거 환경운동 열심히 해서 1인당 1톤을 1년 동안 줄인다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이 통계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비건은 쉽게 누구나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자, 저 얼마 전에 끝난 COP28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단사국 총회가 올해 처음으로 비건 식단을 제공했습니다. 한 4분의 3 정도를 비건으로 식단을 꾸렸다고 합니다. 실천에 있어서 변화가 실제로 오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런 요구는 사실 그동안 많이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그게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 CNN도 실제로 비건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지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덜란드의 어떤 도시는 이거는 2024년에 이렇게 하기로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를럼이라는 도시인데요. 육류를 항공기 휴가용 항공기 이용이나 화석연료 또 화석연료를 쓰는 자동차처럼 기후 위기 유발하는 것을 규정해서 공공 지역에서의 광고 금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담배를 공공에서 광고하지 않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육류 광고판을 금지하기로 합니다. 이런 실천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에서는 학교에서의 채식 급식, 비건 급식만 제공하기로 결정합니다. 시의회에서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네, 여기가 이제 최초의 녹색당 시장이 탄생한 도시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더 좀 놀라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좀 머리가 크고 굳어진 그런 중고등학교에서는 시작하지 않고 거기서는 권고로 넘어가고 뭐 주일에나 뭐 이런 정도로 하겠죠. 실제 더 어리고 이걸 새롭게 배울 수 있는 말랑말랑한 친구들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후위기가 생명 존중의 식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 세계가 좀 더 선진적인 곳부터 우리의 생각이 조금 더 깨어있고 열려있는 것, 그리고 이게 시급하다는 것이 공유된 것부터 실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2020년부터 예전에는 2019년도는 고기 없는 월요일을 했는데 지금은 고기뿐만 아니라 유제품 포함한 완전한 비건으로 주일에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교육부는 실제 모든 그 공식 행사를 채식으로 바꾸겠다 2018년부터 했고요. 암스테르담 정부도 똑같이 그런 공식 행사에서는 채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실제로 이제 기후 미식존이라고 하는 연구가 벌어지고 있고 여기 약간 진한 부분이 기후 미식존인데 뭐가 들어와 있나 보면 견과류, 콩가식물, 기름 중에는 올리브가 들어와 있고 통곡물, 감자,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껍질이 벗긴 식물이긴 하지만 껍질을 벗긴 곡물은 약간 결쳐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껍질째 먹는 것이 훨씬 더 기후 미식존에 더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가당 음료라고 하는 음료수는 사실 기후 미식존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후를 생각하면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구조를 바뀌기 위해서 사실 너무 먼 곳에서 외치고 있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내 주변에
그런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다시 말하면 주변에 같은 뜻을 가지고 모인 동아리나 이런 것들이 오늘 저녁에 회식을 할 때 채식 식단으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채식 식단으로 하자.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 채식 식단을 선택하기가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순두부를 하는데 그냥 순두부만 넣는 하얀 순두부만 하는 곳도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 해물 안 들어간 그렇게 그런 것들로 선택할 수 있고 비빔밥을 먹을 때 계란이나 고기는 빼고 해주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합이 끝난 다음에 어떤 티프리 장소에서 똑같이 채식 식단을 가서 섭외를 하고 가시면 돼요. 중국 음식점에 가시면 짜장면을 시킬 때 고기는 빼고 야채만 볶아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하면 그곳에서는 단골들이 그렇게 하면 거기선 그 메뉴를 신설해주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준비할 때 테이블에 무엇을 놓을 것인가 라고 할 때 채식 위주, 과일이나 견과류나 아니면 뭐 두유나 그런 것들로 놓는 거. 그리고 빵을 놓더라도 사실은 채식빵, 비건빵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찾아보면 요즘 많이 생겨나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넓게는 학부모가 자녀들에게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또한 그 직업인으로서는 직장 내의 환경을 제안해 보기도 하고 가정에서는 새로운 그런 구조를 제안해보고 실생활에서 아주 저는 이렇게 합니다. 뭐 카페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만나 미팅을 할 때 그곳에 라떼를 우유만 해주는 걸 뻔히 알아도 저는 두유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큰 기후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로서 정치적인 요구를 해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 구조를 바꾸는 우리의 노력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간에서 채식으로 바꿔나가려고 하는 노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은 과자나 스낵을 결정할 때도 뒤에 표지를 읽어보고 식품에 뭐뭐가 들어갔는지 계란이 들어갔는지 유제품이 들어갔는지를 보시고 유제품이 들어간 건 좀 배제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보면 조금 귀찮지만 이 귀찮음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모감님께서 만들었던 기후위기 실천에 대응에 불편함은 당연히 따라온다라고 합니다. 꼼꼼함은 불편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각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빠른 길로 가는 것은 생각보다 곡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게 더 빠른 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번 그 선택의 길이 정해지면 쉽습니다. 뒤에 뭐가 들어있지? 보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아까 저희가 얘기할 때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온 알아차림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어줌에 있어서 온 내어줌이 실천에 있어서 온 내어줌이 내게서 들어와서 그것이 제대로 나갈 때 이런 선택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비건을 하나의 개인적인 실천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해보자. 고기를 먹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한 사람의 개인의 나는 고기를 좋아해 라는 개인의 어떤 결단이나 개인의 음식 취향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문화적이고 그 다음에 그 집단의 무의식적인 생산작용 영역에 들어와 있는 그런 곳이라고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캐럴 제이 애덤스라고 하시는 분의 그런 책에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비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화와 권력과 삶의 지향이라고 하는 오래된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저항의 몸짓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저항은 사실은 온 알아차림과 온 내어줌의 이 과정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도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에 우리는 무엇을 할까라고 할 때는 사실 내맡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는 또 제대로 내맡겨야 되기 때문에 온 내맡김, 다시 말하면 세상을 향한 봉사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지와 느낌으로 들어온 정보가 자연스럽게 숨 쉬어지듯이 펼쳐지는 것, 즉
온 내어짐을 통해서 나아감, 펼쳐짐, 이것이 함께 모이면 봉사가 되고 섬김이 됩니다. 서렌더라고 하는 온 내맡김은 실제로 별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너와 나가 하나이고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빈폭력적인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서렌더 온 내맡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이제가 했던 그런 온 내맡김의 봉사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 세계 비건 기후 행진이 있었습니다. 기후 행진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있지만 작년에 올해 처음으로 한국에서 세계 비건 행진을 같이 했습니다. 전 세계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기후 행진이 아니라 비건 기후 행진을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게 사실은 기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다양한 그런 우리가 멸종을 선택할 건가 채식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지구가 과연 비거니즘을 선택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착취 없는 세상으로 가는 것, 그리고 동물 착취라는 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동물을 죽이는 것은 사실은 지구를 죽이는 것과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에는 야생동물만 주로 생각하는데 사실 가축이라고 하는 소나 돼지나 닭이나 양이나 말,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동물입니다. 인간 또한 동물이죠. 그런 의미에서 왜 어떤 것은 먹을거리로 생각하고 어떤 것은 보호종으로 생각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의 여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곳, 그것이 비거니즘의 하나의 방식이고, 그런 기후위기 관련돼서는 비건 기후행진이라고 하는 그런 서렌더를 했었고요. 또 이제 기후정의 행진에는 당연히 참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주 금요 피켓팅을 같이 합니다. 한 끼 채식을 하는 것. 여러분이 온전히 비건을 못하더라도 한 끼 채식을 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비건이기 때문에 이 한순간이 이어지면 우리는 온전하게 비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오늘만 비건을 하시면 됩니다. 내일 다음 끼는 비건은 그 끼가 돼서 다시 오늘 한 끼만 비건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끼 비건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끼 비건을 한다는 건 이 끼만 비건한다는 게 아니라 몇 끼 나는 정성스럽게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실제로 들어가 있고 그건 강력한 기후 행동입니다. 또한 동물권과 관련된 행동도 우리의 그 봉사가 됩니다. 우리도 동물이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 지구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권리를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사는 지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계 기후 행진과 비건 기후 행진과 더불어서 세계 동물 권리의 날을 함께 진행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들을 어떤 수단의 방식, 먹거리의 방식으로만 대하고 있었는지를 반성하는 그런 연대의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후쿠시마 관련의 핵투기를 우리가 볼 때 다 인간 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바다는 삶의 터전입니다. 온 생명이. 사실 그런데 그 바다를 우리가 먹을 거리가 생산되어지는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그런 그런 슬로건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그곳에 살고 있는 온 생명들의 터전임을 우리가 잊지 말자. 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음식으로만 생각할 때 지구에서 인간만 살아 생존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먹거리를 걱정하지만 그들은 삶의 터전이 걱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제 후쿠시마 핵투기 관련된 그런 곳에서 우리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피해 당사자의 대변인으로서 피켓팅을 했었습니다, 같이. 그리고 이제 고래 문제와 관련된 피켓팅 이런 것들 연대할 때 울산에서 실제 이것도 기후 행동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보호하는 것이 곧 고래를 보호하는 것이고 바다를 보호하는 것이 탄소를 저장하는 거대한 카본 싱크를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다를 보호하는 건 고래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래를 보호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참치를 먹으려고 잡으려면 사실 돌고래가 더 많이 잡힌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부수어획이라고 하는데 상업적 어획으로 인해서 남발되는 이런 부수어획들을 줄이는 일, 그것은 우리가
바다에서 살고 있는 물살이들을 먹을 거로 취급하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넘어가면 고래 보호는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양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그런 거대한 질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살이들을 더 적게 식탁으로 올릴 때 우리는 돌고래를 보호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스며들고 알아차리고 느끼고 서로 배움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육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배움도 학교와 그다음에 모든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실제로 찾아가는 비건 기후 환경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거리 관련 교육을 하고 교육만 하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비건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데 이게 상상력으로 펼쳐진 적이 없어서 많이 어려워하셔서 실제 실습으로서 음식을 만들어 봐요. 비건 음식들을. 그러면 간단하네? 근데 맛있네. 라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 연수에서도 비슷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어서 비건 하면 애들이 식물 채식 맛없겠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고 애들이 되게 자기가 만들어 보고 맛있네 라고 체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넌 비건이라고 표현하는 비건이 아닌 일반 그냥 육식을 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가치를 알고 나면 비건이 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같이 늘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늘 공부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축제에서 공동체와 함께 내어줌이라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정책 제안 같은 것도 합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내가 그냥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이 행위가 기후 행위다라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실천을 공유하는 이런 행사도 합니다. 그리고 휴가도 비건으로 자연에서 소박하게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런 거 할 때 될 수 있으면 직접 해먹고 될 수 있으면 자기가 갖고 오고 이러려고 합니다. 문화와 그다음에 활동과 놀이, 그다음에 노동 이것이 같이 간다라고 하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동영상인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좀 패스할게요. 사회적인 거부 선언이라고 하는 이제 이하루 작가의 그런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라고 보는데 현재 기후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 사회에 적응하면 이 기후 위기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회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가 현재 가담하고 있는 일이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 대학살 먹거리에 대한 대학살도 있고 실제로 그것으로부터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날을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고 당연히 지금도 그런 날이 현재 벌어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지구에서 모든 종의 생명을 담보로 어마어마한 그런 폭력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생존의 기술 숲에서 지내보니 동물, 숲, 이 우주는 나를 해칠 의도가 없었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재밌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생활의 기술. 자, 버리는 음식들을 주워 먹었더니 예를 들면 깨진 수박 이런 건 팔 수가 없으니까 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워서 먹어도 충분히 배부르고 그래서 구할 게 별로 없는데 옷들도 주워 입고 가구도 주워 쓰고 그러니까 생활도 돈이 많이 안 들어가더라. 그럼 이제 그러다 보니 연결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서로 화폐와 전기 그리고 고기가 통용되지 않는 그런 모임들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어지는구나 라는 이런 연결의 기술 이런 게 있었는데 왜 그동안 나는 못했지? 라고 얘기할 때 그건 내일이 아니야. 방관적으로 내가 살았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평화에 대해서 나아가는 이런 기술들을 자기 안에 들어왔을 때 당연히 내가 동물을 어떻게 대했는지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대했는지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대상으로 그냥 어떤 그 수단으로 대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면서 이제 이것을 변화하는 혁명으로 나가는 기술을 습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회의 그런
행위들로부터 벗어나서 이를 거부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걸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닭이 새로 보이는 그런, 얘가 닭이 아니라 새였구나. 근데 우리는 그들을 좁은 우리의 가두기 위해서 날지 못하도록 날개를 부러뜨렸구나. 이걸 인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혁명의 기술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려고 했던 그런 가치를 여기까지 얘기 드리면서 오늘 좋은 시간 마련해 주신 결의월 운동본부에도 감사드리고, 앞서 같이 좋은 내용을 공유해 주신 두 분 연사께도 감사드립니다. 채식평화연대 원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